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 무인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은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서 평화를 위해선 압도적인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북한 등 한반도 정전 위반 사례 등을 감독하는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 무인기가 지난 26일 한국 영공을 침범해 비행한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유엔사는 29일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북한 무인기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 비행했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특별 조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가 북한의 행위에 한정하는지 아니면 한국 측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무인기 석 대를 날려 정찰 활동을 편 것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유엔사가 남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항을 조사해왔다는 점에서 양측의 위반 사안을 모두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한국 무인기의 군사분계선 이북 비행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응한 자위권 차원의 작전으로 유엔도 자위권 행사를 인정한다며 유엔사의 조사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은 자리에서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에게 핵이 있든 또 어떠한 대량 살상 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윤 대통령의 이딴 경고 메시지 발신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 수위가 한국 영토를 침범하는 방식으로까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재래식 도발을 단계적으로 강화시킬 거를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도를 다시 넘는 경우에 더욱 큰 대응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가 북한이 그 재래식 도발 수준을 높여가는 거를 여기서 확고하게 막겠다라는 의지가 표현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북한이 이번 무인기 도발을 기점으로 기동성이 떨어지는 겨울철을 맞아 핵과 미사일 같은 고강도 도발 외에 도발 주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상대에게 타격을 주는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으로 도발을 다양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도 이렇게 드론을 날려놓고 아무런 얘기를 현재 안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군인데 민간인처럼 위장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들도 회색지대 전략이 하나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 되는 거죠.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북한이 한국의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자신들의 다양한 능력을 과시하며 위협하는 양상이라며 한국 사회의 혼란을 노리는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군이 29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 상황을 상정한 합동 방공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김승겸 합참의장 주관으로 경기도 일대에서 지상작전사령부와 각 군단, 공군작전사령부, 육군 항공사령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적 소형 무인기 대응과 경멸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적 무인기가 공중 침투하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탐지와 식별 후 추적, 요격에 이르는 과정을 비사격 훈련 방식으로 치러졌으며 공군 전술통제기와 아파치, 코브라 공격 헬기 등의 전력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은 이번 훈련을 실시한 결과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각 부대와 기능별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해 북한의 공중 위협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올해 전 세계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위반한 개인과 기업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했고 거액의 보상금을 제공했으며 40여 건의 독자 대북 제재도 단행됐습니다.
올해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한 미국의 주요 처벌 조치를 함지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단행하는 미국 법무부는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 FBI 등을 통해 민사와 형사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스페인 국적자 알레한드로 카오데 베노스 씨와 영국인 크리스토퍼 엠스 씨에 대한 대배심 기소입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올해 4월 이들이 2019년 4월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주관하고 북한의 관련 기술을 전수한 혐의로 미국 법정에 서게 된 사실을 밝히고 약 한 달 뒤에는 FBI가 이들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올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피소되기 전 미국 정부와 거액의 벌금에 합의한 기업은 두 곳입니다. 호주의 물류기업인 톨홀딩스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제재 대상 국가와 2,958건의 거래를 한 혐의로 올해 4월 613만 달러의 벌금액을 내는 데 동의했고 미국 시애틀 소재 기업 탱고카드도 북한을 포함한 제재 대상 국가와 연계된 인터넷 프로토콜, IP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개인에게 선불 카드를 전송한 혐의가 적발돼 11만 6천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노동력을 사용해 제조된 중국산 제품의 미국 통관을 금지한 조치도 눈에 띕니다. 미국 관세 국경보호청 CBP는 이달 5일부터 징더무역, 릭신식품, 저장 선라이즈 의류그룹 등 3곳의 중국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가 북한 정권이 강제 노동을 통해 외화 수입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채굴 생산 제조 과정의 일부에라도 북한 노동력이 이용된 제품은 미국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의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을 위반한 혐의 때문입니다. 지난 3월에는 중국 스포츠 의류회사 리닝이 같은 혐의로 압류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수사당국의 추적을 받는 제3국 국적자의 거액의 보상금이 내걸리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국무부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북한을 대리해 유류를 구매하고 이를 북한으로 운송한 싱가포르 국적자 곽기성 씨 소재에 대한 정보 제공자에게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을 겨냥한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조치도 이어졌습니다. We're always looking for individuals who would be appropriate to sanction under our various authorities, including those authorities that are targeted at the DPRK's ballistic missile program, its nuclear weapons program, its WMD program, more broadly.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월 북한 미사일 부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와 러시아인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올해 총 9번에 걸쳐 43건에 대한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총 한 차례 9건의 대북 제재를 부과한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미국 정부는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와 북한과의 거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다수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근거로 개인과 기관 등의 유엔 제재와 별도로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윤석열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외교 전략은 영내 위협 인식과 또 보편적 가치와 관련해 미한일의 긴밀한 연대를 반영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기도 했는데 실질적인 인식은 미국과 같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28일 VOA에 윤석열 한국 정부가 28일 발표한 첫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미국과 동맹들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t is well aligned with U.S. strategy. It clearly focused on the main themes that the United States and other allies and partners have put forth over the recent years. Peace, freedom, security, those are the big themes that allow for tighter cooperation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and the ability for South Korea to work off the peninsula with many other partners.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미한정책국장은 인도태평양이 직면한 공동의 도전들을 미국 등 동맹 그리고 마음이 같은 파트너들과 함께 긴밀히 연대해 대응할 것이라는 인식이 전략에 담겼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just by issuing an Indo-Pacific strategy, South Korea is signaling its alignment with the U.S. and other like-minded countries that have decided to use the Indo-Pacific as a strategic framework for addressing common regional challenges.
스나이더 국장은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국이 지역 전반에 걸쳐 상호 의존적 경제관계를 맺고 있다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배제하지 않고 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번에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 일본 등이 제시한 영내 전략과는 달리 중국을 기존 규범에 대한 도전 세력이자 현상 변경 세력으로 직접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적인 기술 방식이 다를 뿐 중국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인식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In fact, I don't think there is a gap. It's China's threat to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is really the key threat for the United States, for Japan, for South Korea, and really for the free world. Although the three countries describe China differently in terms of the threat, the commonality of these strategies being based on protection of the international rules-based order is really where all the interests are aligned. It would be fair to say that South Korea is rhetorically being very cautious, but strategically and even tactically, if you look at what South Korea, the Republic of Korea, is doing, they are clearly aligning themselves with major democrac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others. They are clearly aligning themselves with countries that have characterized China as a real or a potential threat.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이번 전략이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의 전략에도 긴밀히 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랩슨 전 대리대사는 그러면서 이번 전략의 진정한 가치는 정책 이행에 있다며 한국의 인태 전략이 2023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독일과 체코 정부가 한국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각각 발표하고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페트라 지그문트 독일 외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28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독일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공개를 환영한다면서 독일과 한국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와 영내 평화, 안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고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체코 외무부도 이날 공식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새로운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축하를 보낸다면서 체코 정부는 자유와 평화, 번영, 인권 보호 분야에서 한국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하는 데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성한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8일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 전략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고 자유와 평화, 번영이라는 3대 비전과 포용, 신뢰, 호혜라는 3대 협력 원칙을 골자로 한 인태 전략을 구체화했으며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경고하고 미한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모든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29일 공개한 2023년 신년사에서 가중되는 북핵 위협 외에도 미국과 중국 등 거대 패권 간 다툼, 중국의 공세적 대외 행보와 중러 간 밀착 등 한반도 정세는 큰 경랑 속에서 변곡점을 맞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자강의 힘을 키우면서 모든 도발에 빈틈없이 대비해야 한다며 도발에는 반드시 더 큰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핵과 미사일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북한 정권은 그 같은 도발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한시라도 빨리 깨달아야 하며 대화와 개방의 세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